여유 좀 생기고요. 그러면 그 말은 습관화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여유는 안 생긴다라는 걸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는 파란색이고요. 하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장년기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30대에 시작을 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자녀가 없다면 처음에 소득의 수준입니다. 얘는 소득이에요. 소득. 그리고 여기는 기간이에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가정이든 간에 처음에는 소득이 들어오니까 이 지출보다 소득이 그 위에 상회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녀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이에게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버는 돈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지출 곡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입 곡선. 자, 이렇게 된다면은요,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으로 제가 지금 두 곡선을 그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왜 수입은 점선으로 표시됐냐 이거예요. 왜 수입은 점선이냐? 여러분, 우리는 FC이지만 여러분들이 소득을 벌 때 소득이라는 게 어떤가요? 늘 똑같은가요? 아니죠.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일을 안 할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 컨설턴트를 떠나서 일반 샐러리맨도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어느 시점 되면은 내가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출 곡선은 왜 빨간색이면서 실선으로 그렸냐? 내가 회사는 그만뒀지만 회사를 그만뒀으니 너는 굶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지출은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잘렸고 내가 암 걸렸고 CI 상태가 되어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런데 아파트 담보대출은 있어. 차 할부금은 있어. 그러면 어떤가요? 걔네들이 기다려주나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지출 곡선은 실선이다. 이런 그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 곡선에 맞춰서 이게 지나가는데,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역전이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통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연결되는 시점을 봤더니 어느 그 시점이더라? 이거를 경제적 용어로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 경제적 정년이라고 하더라. 야, 정년은 우리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를 정년이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 경제적 정년이라고 해서 내 나이가 45세가 될 수도 있고요. 50세가 될 수도 있고요. 55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이게 일반적인 통념적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 모습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아프지 않고 무슨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고 경제적 정년을 만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한 기간이다. 언제까지?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출하는 비율보다는 내가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되는 그 시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조차도 사람들은 저축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유 좀 생기고요. 그러면 그 말은 습관화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여유는 안 생긴다라는 걸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왜? 이런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미 경제학 박사가 모딜리안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이론에 근간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사실은 돈은 벌고는 있지만 저축을 하는 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내가 직업을 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만 세운다면
저축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에 따라서도 이게 다 통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또 의사라든지 변호사, 그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 사이클 자체가 두 번의 곡선이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알면 또 복잡하니까 일반 통념적으로만 먼저 첫 번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이것을 관리해주는 일이고 이것을 다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if의 삶을 예시를 하는 그래프예요. if가 갑자기 파란 곡선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쵸? 파란 곡선은 그래서 뭐로 제가 표현을 했다고요? 점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쭉 실선이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내 소득은 끊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if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한번 그려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쉽게, 정말 간단 백지 LC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백지 LC법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론을, 여러분들 흐름을, 그림을, 일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그걸 근간해서 내가 고객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려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객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건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있을 텐데